11시 공주 왔습니다. 해피 프라이데이 나잇, 해피 할로윈 데이입니다. 앞서 다 보셨겠지만 저희 구해줘 스탁 11시는 또 미녀와 야수 컨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할로윈 데이 즐기려다가 진짜 유령이 될 수 있다 이러는 좀 패러디도 있던데요. 오늘 안방 1열에서라도 좀 할로윈 데이 느껴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 시장도 할로윈이라고 겁을 먹었는지 좀 엉엉 울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부터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는 2.5% 하락한 2267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2.6% 하락하면서 792선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적으로도 다소 답답했죠. 외인과 기관이 함께 덜어냈고 개인이 홀로 1조 4천억 이상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개인이 홀로 이끌었는데요. 지수 하락을 막기는 힘들었습니다. 역시나 개인이 홀로 4천억 이상 사들였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로는 자율주행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에 2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는 좀 올라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5% 급등이고요. 라닉스나 쌍용차 등도 함께 실린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SDI 한번 살펴보실까요? 현대차 배터리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장중 4% 넘는 상승세 보였는데요. 막판으로 갈수록은 조금씩 상승폭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2.4% 상승한 44만 2천 원 선의 마감이고요. 자, 이어서 빅히트도 좀 살펴보시죠. 오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상장일에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9.5%가량 하락하면서 14만 2천 원 선에 마친 모습입니다. 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하락한 종목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걱정과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마냥 즐길 마음은 또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밤 특별하게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구해드리는 날이니까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더 알차고 재밌게 즐기는 방법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지금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여러분을 구해주실지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분이 등장하실 거라고 예상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 김충성 전문가를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나름 미녀와 야수 컨셉으로 맞나요?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또 여러분의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지고 계신 종목들 구해드리는 날이니까요. 저희에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입니다. 오늘은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담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또 앞으로 전망이 궁금한 종목들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보다는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가지고 계신 종목, 또 전망이 궁금한 종목에 대한 질문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좀 많은 분들의 사연 만나보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자, 오늘 장 정리는 제가 앞서 짧게 해드렸고요.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니까요. 오늘은 이번 주 업종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충성 전문가님께서 아마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베스트 업종을 꼽아와 주셨을 겁니다. 오늘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제가 나오는 걸 예상을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네, 복장을 이렇게 할지를 이제 저도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아주 멋있으십니다. 네,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금요일에 출연하니까는 이렇게 됐는데, 네. 그래 이번 주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어요. 뭐
이건희 그 회장의 별세 소식도 있었고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슈가 어찌 보면은 최고의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면은 자연스레 뭐 떠오를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제약바이오를 네, 그래도 이번 주에 좀 화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뭐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미국 아주 그냥 사상 최대치로 확진자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카고 같은 경우, 뭐 일부의 그 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다시 봉쇄령, 네, 봉쇄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란 말이죠. 그런데 비단 이 미국뿐만 아닙니다. 이 유럽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죠. 경제의 그 핵심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독일, 프랑스, 아주 전국적으로 지금 봉쇄령을 지금 내리면서 몇 주입니까? 정말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런 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계속 좀 가파르다가 네, 하방으로 아주 빠르게 지금 다시금 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좀 동떨어진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방역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이 좀 하락한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그러한 영향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이잖아요. 방역 선진국. 네, 그런 방역 후진국들의 그 주가를 왜 따라가려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참 우리 시장은 어찌 보면 좀 그래도 견조한데 네, 좀 따라간다는 거 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나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단연 돋보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종목은요, 녹십자가 아닐까 해요. 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혈장 치료제요. 네,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승인이 됐죠. 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CMO 그런 계약도 좀 맺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어땠습니까? 지난주서부터도 이번 주 내내 아주 강한 시세 탄력이 나오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상승으로 인해서 바로 전고점대죠. 고점대에 거의 그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마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요, 메이저죠. 외국인의 매수, 또 기관의 매수, 또 기관의 그 주체를 살펴보자니 투신권, 또 연기금 쪽, 뭐 기타 다른 기관권으로도 매수세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물론 이 기술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재차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다시금 긍정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 또 여전히 이 코로나와 관련한 부분들 정말 코로나의 코자도 듣기 싫은데 이러한 부분들 진행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물론 이제 주중에는 그냥 그랬습니다만은 주 초반에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아주 강한 모습이 그려지고 그리고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이는 어찌 보면 이격을 축소하는 바닥권에서 강한 탄력 이후에 이격을 축소하는 그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여겨지고요. 때문에 이 종목도 한 차례 쉬어가는 과정 이후에 재차 탄력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혹시 이쪽 관련 섹터들의 그 좀 미련이 있다, 좀 다뤄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눌림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빠질 수 없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최근에 아주 바닥권에서 가파른 이런 그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 그려졌습니다만은 글로벌 CD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탄력들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여겨지고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이 내린 것 가격 매력이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저가 매수의 유입의 가능성도 그만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주가 턴어라운드 더 가파르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SK케미칼입니다. 역시나 잘 아시는 이런 종목인데요.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그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앞서 살펴드렸던 종목에 비하면은 탄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쌍바닥 형성이 되면서 상승세를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기술적으로 이 앞단만 살짝 더 넘어서 준다라면은 더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기관 쪽에서의 매수, 또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 뭐 투신 할 것 없이 아주 강한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단 바로 직전 고점이죠. 이 라인은 못 넘어설이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눌림을 이용해서 잘만 뭐 타이밍을 잡는다라면은 역시나 여러분께 좋은 기회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때문에 뭐 현재 진행형인 이 글로벌 악재죠. 이런 부분들이 진행형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제 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 그래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다라고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업종으로 제약바이오 꼽아주셨는데요.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관련주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녹십자, 바이오스마트,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까지 관련주도 꼽아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베스트 업종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금요일은 또 마지막 코너에서 다음 주에 유망하게 엿보이는 코너까지 한번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베스트 업종까지 마지막에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빠르게 또 사연 만나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해줘 스탁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은 여러분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종목 구해드리는 날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받는 문자란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샵 9100번으로 저희에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좀 풀어주셔도 좋은데요. 좀 자세하게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실 텐데요.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검색을 해보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비전이 궁금한 종목들, 또 전망이 궁금한 종목들 계속해서 고민과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연들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지고 계신 종목들 바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으로는요. 이분 사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이고요. 끝번호 8422님의 사연 열어볼게요. 자, 휴맥스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5,235원이고요. 60%입니다. 어떤가요? 라고 한 줄로 짧게 남겨주셨는데요. 휴맥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2.8%가량 하락하면서 4,610원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눌려있는 상황인데 또 비중이 60%이시기 때문에요.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또 사시고 난 뒤로 계속 약세장이 내려오면서 좀 빠진 모습입니다. 휴맥스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네, 보니까는 종목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가요? 네, 한 종목 가지고 많이 끌기보다는 네. 순차적으로 빠르게 좀 했으면 좀 합니다. 네. 궁금증만 뭐 확실하게 팍팍 좀 이렇게 좀 풀어드렸으면 해서요. 네. 일단 휴맥스 살펴보면은요.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놓는데 이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이 라인보다 좀 주가가 좀 내려와 있단 말이죠. 손실거래입니다. 비중을 보니까 좀 60%예요.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종목은요. 그동안에 그 준비해왔던 이런 신사업들이 뭐 이제는 조금씩 결실을 지금 맺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700억 정도를 들여서 주차 관리 업체를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웠는데 대우건설이 그 지분 참여를 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주가 턴어라운드라든지 한차 탄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사실 이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래하기 좀 까다로워요. 물론 개인 매매라면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유동성이 미흡하다는 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매수가 돼요. 그런데 이제 매도하기가
너무 많이 샀다고 하면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보유가 좀 유지해야죠. 뭐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들 이 구간에 거의 지금 아직까지는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뭐 그만큼 저가 매수의 유입의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턴어라운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 권하지 않습니다. 우선 보유 물량만 우선적으로 좀 보유해 주시고 그런데 목표치는 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네, 이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항으로 작용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5,7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나오자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좋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면서요. 5,700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들도 구해드려야겠죠. 이번엔 어떤 사연 들어와 있을지 함께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도 문자 사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바로 끝번호 9489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멀티캠퍼스 56,000원에 70%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제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셔요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19년 최고가부터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가에 사셔서 지금까지 계속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엊그제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전문가님 멀티캠퍼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앞전에 뭐 종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임광빈 전문가님 이름이 있어서 네, 그거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임광빈 전문가님께서 어찌 보면은 뭐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넘어가고 바로 밑에 걸로 좀 넘어가는데 와 멀티캠퍼스 56,000원이면은 언제 사셨습니까? 바로 이 정도 가격을 보니까요. 네, 지금 거의 이 정도란 말이죠. 거의 정말 오래되셨어요. 네, 아마 여기가 아닐 거예요. 아마 2015년도 이 부분에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아주 고생을 좀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아쉽게도 지금 2018년, 2019년도에 한번 올라오는 것 손실이 축소되고 최소화되는 이 과정에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은요 그래도 어찌보면 반등을 좀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이 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후한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송구한데 일단 이 종목은 뭐 매수하신 분께서는 시청자분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 계열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이 주가에 좀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주가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나타냈었고 교육 관련주들은 어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인 수혜를 받은 이들 업종인데 이는 좀 반대로 움직였었죠. 그만큼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인데 다행히 지금 이렇게 올라서고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랐단 말이죠. 이격이 좀 확대가 됐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위치를 보자니 어떻습니까?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전고점 부근에 거의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고점 부근에 거의 근접이 되어 있단 말이죠.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아마 저항이 좀 예상이 되는 그 구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비록 저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손실권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깝고 그런 기회비용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부라도요. 바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약 4만 원 정도 되나요? 4만 원 선 정도가 되면은 비중이라도 조금 줄이고 그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으로는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고 또 차츰차츰 이게 상세히 가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비중 축소 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멀티캠퍼스 굉장히 오래 들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동안 등록이 좀 있었던 만큼 좀 많이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요. 지금 70%나 되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길 권장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바로 다음 분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빠르게 사연창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5492님의 문자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왔고요. 32,000원, 비중은 100%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 종목 딱 하나만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32,700원이 엊그제 최고가였습니다. 거의 고가권에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가 32,000원이기 때문에요.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한국가스공사 좀 봐주세요. 네, 100%를 지금 실어 놓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그래도 뭐 한국가스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용서되는 종목이니까 네. 뭐 기다리시면은 적절한 그래도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천연가스가 지금 현재 뭐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수소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으로 지금 그러면서 성장 발판을 지금 마련한 상황이단 말이죠. 그만큼 어느 정도 모멘텀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금 이 종목 들어 올리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3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 라인입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라가기 여기 정도의 그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인데 이상하게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왜? 더 올라갈까 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는 지금 시장 약세와 지금 동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내려온 과정을 보세요. 지금 이 거래량적인 부분들 본다면 물량이 출회됐다라고 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승 과정에서 분명히 이격이 축소되는 확대가 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만큼 이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최근에 기관이 좀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입됐었던 물량에 비하면은 적은 수준이에요. 투신도 마찬가지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에 의해서 살짝 내려왔고 이는 또 시장 전반적인 약세와 동조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여전히 들어와 있는 매수세들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확보되어 있는 모멘텀 충분하기 때문에 또 주요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거의 근접을 했어요. 올 만큼은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수가 충분히 이어지리라 여겨지고요. 또 이 종목 특성상 긴 호흡으로 보십시오.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단기에 걸쳐서 육성하지는 않겠죠. 긴 호흡에서 보는 종목이고 또 정책적으로도 길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이거를 끌고 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여겨집니다. 보유 유지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기다려보시면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조금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기다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다음 사연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사연 열어볼 텐데요. 끝번호 0480님의 사연 만나봅니다. 첨부가 들어왔네요. 16만 8천 원에 25% 전망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첨부 같은 경우는 저희도 또 구해드린 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14만 8천 원 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약간 손실권이긴 하십니다. 첨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첨보는 뭐 원체 친숙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우리 구해조 시간을 통해서 저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전문가진들께서 많이 구해드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종목은 뭐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뭐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해액 첨가제죠. 뭐 전해질 뭡니까? 리튬이온 그 전해질을 세계 최초로요 생산한 업체예요. 네.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1등 아니고 세계 1등으로 이거 생산하는 업체고 아시다시피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배터리 시장이 그만큼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을 해왔었기 때문에 뭐 또 그게 정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진행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에서 소외되고 뭐 시장 등락에 의해서 좀 동조되면서 좀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걱정할 필요는 좀 없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뭐 16만 8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가격을 보자니 한 요 정도에 사셨습니다. 아무래도 잘 사셨어요. 이 정도에 사셨으면은 당연히 잘 사신 거고 여기서도 사셨어도 잘 사신 겁니다. 이 하락이요, 이 종목이 나빠서 떨어진 거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지금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5일선을 돌파하고 또 안착을 지금 시도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아직 외국인은 좀 여의치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매도를 나타냈었던 이 기관이 어때요? 매수를 하고 있죠. 투신 쪽, 연기금, 좀 영향력이 있는 이들 주체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보다 돈 많고 또 정보력이 있는 이들 주체인데 심리적인 안정을 좀 이제 찾아주는 이 과정 아니겠습니까? 안심하시고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요. 지금 비중이 한 25%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예, 좋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잘 사셨다라고 얘기 덧붙여 주셨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잘 참고하셔서 수익 꼭 챙기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도 빠르게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8892님의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MS 오토텍 6,950원이고요. 30%라고 하십니다. 꼭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울고 계신데요. 울고 계신 만큼 꼭 진단을 해드려야겠습니다.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오늘 6,01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등락이 다소 좀 있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6,9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MS 오토텍 전망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종목도 친숙한 종목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현대기아차가 주 매출처고 차체 부품을 테슬라에 좀 공급을 하면서 이 테슬라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 또 많은 또 전문가님들 한 번쯤은 다 한번 다뤄봤어요. 이런 그렇죠. 종목입니다. 친숙한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그만큼 또 끼를 나타내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골인데 네. 이 종목도 최근에는 어찌 보면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게 뭐 종목의 문제겠습니까? 시장의 문제지. 그렇죠.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만 좀 진정이 된다라면은 죄 없이 밀린 이런 종목들은 다시금 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 시간, 정도, 속도의 문제다 뿐이지 정말 기업 쪽으로 이상이 없는 종목들이라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요, 6,950원입니다. 6,950원이면 한 요 정도의 가격의 매수를 좀 하셨어요. 네, 요 정도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또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근데 매수하고 나서 좀 밀리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괜찮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주요 이평선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중장기 이평선들이죠. 네, 밀집되어 있는 이 구간을 지금 확보하고 또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저가 매수세 유입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왜? 최근 하락에 따라서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될 그 구간이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 주가 움직이 보면 하단의 추세는 이렇다 치더라도 상단의 추세는 이러한 추세가 지금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한번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또 기술적 반등이나마 반등의 시연이 된다면은 충분히 탄력적인 움직임도 이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이 추세 상단 못 가리라는 법이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종목 전기차 시장 또 확대, 자율주행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최근에도 자동차 이 부품주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동제되는 움직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요? 좋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부분들 기대를 되는 상황이고 호실적 역시 이어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싹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데 이거는 이 종목의 문제다기보다는 시장으로부터 얻는 이런 그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보유하시고요. 네. 역시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보니까는 30%의 비중인데 보유 관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매수로도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시고요. 시장 때문에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 시 함께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들도 구해드려야겠죠. 바로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4687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구해줘 스탁 99999 해주삼 외치고 계시고요. 텔콘 RF제약 9,300원에 25% 남겨주셨습니다. 자, 텔콘 RF제약도 바로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6,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시장이 계속 좀 밀렸다 보니까요.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또 25%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도 우리 그 투자자분들, 뭐 시청자분들께 뭐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뭐 제약바이오로 봐야 되는지, 뭐 통신 장비로 봐야 그렇죠.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느 한쪽에서만 부각이 되더라도 그래도 관련 뭐 등락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실적이 뭐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때문에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 바로 이 실적인데 이런 그 모멘텀이 어찌 보면 좀 유의미한 뭐 실적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에서는 일단은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체 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금 좋아지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철저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뭐 대응을 해 가야지 되는 종목이 아닐까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게시판이라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네, 매수가를 보니까 9,300원이네요. 이 정도의 가격이 좀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좀 그 이후에 이 정도의 매수를 좀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나 전반적인 틀에서만 본다면은요. 어떻습니까? 저점이 꾸준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또 이 하단의 추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와 지금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저가 매수세를 자극하는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얼마든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비록 그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얼마든 손실 축소, 손실 최소화로서 완만하게나마 좀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저항으로 작용할 만한 구간들이 바로 매수가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밑에 있는 약 8,000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두 가지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이 추세대, 하단의 추세대가 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갖고 가야죠. 손해보기 싫다면은. 그렇다면 좀 더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8,000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네, 다른 종목으로 회전을 시키거나 혹은 다시 내려오면은 밑에서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수급적인 부분들도 이 기관이죠. 기관으로 하여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이저라 불리는 주체, 외국인만 있는 거 아니죠. 또 기관. 뭐 양대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이 기관권에서 그 뜨문뜨문 매수를 해주면서 수급 조짐에 수급 개선의 조짐이 있다라는 것. 또 그 중심에는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권에서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것. 또 금융투자 쪽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수급적으로도 좀 신뢰도를 좀 높이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때문에 나쁜 건 없습니다. 나쁜 건 없고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1차는 8,000원 정도.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네. 8,000원 정도 잡고 일단은 매수가 이상 약 마디 가격인 10,000원 정도를 잡고서 뭐 대응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전망이 다행입니다.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8,000원 선, 10,000원 선 이렇게 1, 2차 끊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다소 좀 생소한 종목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문자 번호 2379님의 사연 열어봅니다. 상지카일룸이 들어왔고요. 1,690원 15%입니다. 수익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걸리려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얼마 만에 반등이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1,69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지금 1,425원 선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생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종목이 뭐 하는지를 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급 빌라 건설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주택들이 노후화들이 지금 많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새로 짓기도 합니다만은 네. 근데 많이 그 노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집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테리어 네, 이런 부분들에 그 신경이 쓰이고 또 그쪽 시장이 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주가를 볼게요. 네, 지금 1,425원인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좀
1,000원짜리와 좀 비슷한 좀 가격 이런 종목들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을 보자니 1,700원이 좀 못 되는 이 정도 구간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수하신 가격 그 선을 보자니 한번 네. 오르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요. 또 오르다 떨어지고 여기서는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만 다시금 내려오고 또 반등이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떨어지고 그렇죠. 매수하신 이 가격이 어찌 보면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 구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이 정도의 저점 기술적으로 저점이 보입니다. 그와 뭐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거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으로 기술적으로 5일선을 회복하고 또 안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추세 형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오른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저항 이거를 확실하게 정말 뚫어버리는 이런 아주 강한 탄력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는 끊어주고 일단 기회를 봐서 나중에 진입하거나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들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일단 주가의 구간상 지금은 네, 보유하는 것이 맞죠. 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상제 카일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권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엔 다른 사연 하나만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바로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게시판 사연 한번 열어봅니다. 끝번호 1365번이고요. 조찬익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비비안이 계속 빠지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비비안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매수가와 비중을 남겨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얼마나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손실권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손실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당연히 네. 손실권인데 우리가 손실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일단 그래 뭐 매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남겨주셨기 때문에 네. 단순히 현재의 모습으로만 일단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비비안 아시는 종목이죠? 네, 여성 란제리 그 만드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래요. 일단 보실게요. 사실 이 종목은요, 네, 기업 내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부터 봐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매출은 뭐 꾸준하게 납니다만은 영업이익, 뭐 순이익, 네, 빨갛습니다. 네, 빨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적자 종목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런 종목은 되도록 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뜨문뜨문 매수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비중은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은요, 실적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아까 살펴드렸듯이 실적은 사실 네,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선호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정말 이렇게 정말 나쁘게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기관 역시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좀 수급적으로 이 메이저에 의해서 소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 주가 움직임 보면은 내내 지금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세 반등이 나오는가 싶습니다만은 역시나 하락세. 네, 또 큰 틀에서 보더라도 네, 사실 좀 좋지는 않은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은 바로 네, 이 부분에서의 저점이 보이네요. 선을 딱 그어 놓고 보면은 네, 믿고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바로 이런 저점 라인대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역시나 그걸 기대하자니 좀 더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네, 부디 큰 손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종목은 사실 반등을 이용한 물론 이제 반등이라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막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좀 유의미한 이런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라면은 이 종목은 좀 그런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또 적절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비비안 같은 경우는 반등 시 좀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또 다음 사연들 열어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도와주세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문자번호 5550님의 사연 열어봅니다. 도와주셔요. 레고캠바이오 40% 55,600원 가지고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도 한번 차트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좀 어쩔 수 없이 약세입니다. 5%가량 빠지면서 52,900원 선이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더 오르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이 종목도 뭐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뭐 항암신약이죠. 뭐 기술 그 이전 계약을 뭐 체결했다라는 이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고 뭐 여전히 글로벌 악재가 또 진행형이고 네. 때문에 언제든 부각이 될 수 있는 그 섹터이고 또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격을 보자니까 뭐 55,600원입니다.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요 구간입니다. 네, 55,600원. 그래요. 사실 딱 요 구간입니다. 지금 가격 뭐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약손실 구간이죠. 사실 이 종목의 탄력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손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바로 만회가 되고 또 수익권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탄력 또 끼를 지닌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박스권이 아닐까요? 네, 이런 박스권인데 어찌 보면은 네, 고점은 살짝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살짝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또 저점과 저점대를 연결해 보면은 이 구간은 확실한 지지대로 작용을 하겠죠. 또 그와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내려왔다? 글쎄요, 내려온 것은 역시나 그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라고 좀 보이고요. 때문에 언제든 기술적 반등이나마 가능하다. 저가 매수의 유입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그 상단이죠. 네, 상단의 그 저항대들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렇게 압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뭐 적절한 방향성은 나타나리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역시나 그 보유를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의 매도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네,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이 기관도 언제든 뭐 수급 개선 그런 분들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면서 뭐 추가적인 주가 움직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또 수급 개선의 여력도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4688님의 사연 열어볼 텐데요. EN 플러스가 들어왔습니다. 6,900원에 40%라고 하시고요. 오늘은 김충성 전문가님이 나와 계신데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EN 플러스 바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지금 3,500원 구간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들고 계셨을지 지금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 좀 오래되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고민이 네. 좀 크실 것 같아요. 40% 정도 들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보시죠. 네, 6,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의 그 비중을 들고 계시단 말이죠. 네. 사실 이거는 뭐 소방차를 제작하는 업체거든요. 네. 네, 최근에 그 2차 전지 그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디어테크라고 해가지고 같이 배터리를 개발하기도 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다른 2차 전지 그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그런 모멘텀을 전혀 좀 못 받은 상황이 아닌가 좀 보여져요. 일단 사실 그렇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9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네, 6,900원 한 요 정도의 그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아마 네,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련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이 이 시점이었을 테고요. 때문에 그런데 근데 역시나 그 매수하신 가격선을 딱 선으로 그어놓고 보니까 지지와 저항을 명확하게 받았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크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오르는가 싶은데 저항을 받은 흔적이 보이죠? 내려와요. 또 올라요. 저항을 받다가 오히려 뚫어버리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역시나 이 부분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구간을 기점으로 좀 지지가 나타났었고 지금은 네, 그런 선들이 오히려 저항을 받았었던 이 지점에서 지금 매수가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역시나 그 외국인이 뜨문뜨문 매수를 합니다만은 비중적인 부분들 크지 않을 겁니다. 네, 역시나 수급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기업 내용을 보더라도요,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추세도 잃어버린 지 좀 오래가 됐고, 기업 내용도 사실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좀 안 좋은 의견 드렸었던 그 종목 비비안과 마찬가지인 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지금 액션을 좀 취하자니 너무 포트폴리오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같이 좀 현금화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역시나 그 믿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바로 이 구간에 있습니다. 이 정도 구간인데 올 만큼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반등 시점도 머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반등이 나온다라면은요,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종목 교체라든지 좀 다른 쪽으로 좀 회전시키는 부분들을 좀 권해드립니다. 좋지 않은 의견 드려서 다시 송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EM 플러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살펴봐 주시니까 좀 든든한데요. 아쉽지만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잘 참고하셔서 만족스러운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금요일 밤도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린 부분이 있죠. 이제는 다음 주 미리미리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미리 준비할 유망한 업종 또 짚어주기로 약속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선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업종 미리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다음 주라고 딱 정해주셔가지고 좀 부담이 돼요. 장이 사실 네. 워낙에 좋지가 않다 보니까 다음 주에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안 가면 어떡해요? 저희 김충성 저 뭐야?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가야죠. 예? 네. 일단 저는 그래도 이제 스케줄 곧 있을 이슈에 좀 초점을 좀 뒀습니다. 네. 광군제. 네, 사실 뭐 다음 주에 있을 이슈는 아니고요. 그 다다음 주에 있을 그 이슈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광군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뭐 쇼핑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이제 광군제가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예요. 네, 좀 남았습니다. 네. 근데 왜 벌써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의 주가가 선반영이 다 되잖아요. 그럼요. 네. 때문에 다다음 주에 있을 그 이슈 가지고 아마도 다음 주부터 관련 그 섹터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 중국 관련 그 섹터가 되겠는데 소매 판매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항공, 여행, 면세점, 뭐 화장품 등등의 이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심적인 안정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이저 수급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외국인도 뭐 좋습니다만은 국내 기관을 좀 더 선호를 하거든요. 때문에 국내 기관의 그 매수세들이 그나마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들 한 3종목 정도를 선정을 했는데 뭐 NSC 쇼핑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진칼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관심권에 두고서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또 여행 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레드캡 투어, 네, 이 정도를 한번 이들 종목이 기관의 매수세들이 꾸준하게 유입되니까 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들 종목은 관심 있게 보면서 한번 기회를 엿보시면 어떨까라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선반영될 수 있는 업종 중국 관군제 종목을 좀 살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관심주까지 함께 꼽아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금요일 밤 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저희 문자와 게시판 계속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9100으로 문자 계속 주시면 되겠고요. 또 고민인 종목들, 상담이 필요한 종목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말 지나고 또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사연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는 김충성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피 할로윈!